초등학생인 샤오싱은 하굣길에 늘 악어 공원에 들리곤 했습니다. 악어들 중에서도 아마오라는 악어를 가장 좋아했죠. 그러다 바람이 불어 샤오싱의 성적표가 악어 우리로 들어갑니다. 겁없는 샤오싱은 곧장 그곳으로 들어가고 성적표를 줍습니다. 그리곤 아마오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향하죠. 아마오는 8m 크기로 마을에서 가장 큰 악어였습니다. 그때 리우 할아버지가 도착하고 샤오싱을 잡아갑니다. 아마오가 굶은 상태라 위험하다는 말을 해주죠. 그때 광동에서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리우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악어들을 모두 그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초거대 악어인 아마오는 매우 똑똑했기 때문에 리우가 부르자 그때서야 밖으로 나옵니다. 마치 총을 맞고 결국 잠이 들어버리죠. 샤오싱은 친구였던 아마오가 그들에게 먹힐 것을 걱정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온 여주인공 얀입니다. 얀은 10만 유로를 현금으로 가지고 다녔죠. 그때 남자친구의 차 안에서 여자 속옷을 발견합니다. 배신당해서 빡친 얀은 남자친구에게 당장 꺼지란 말을 하자 쿨하게 꺼집니다. 광동으로 도착한 악어들은 샤오싱의 걱정대로 식당으로 넘겨졌습니다. 그곳에서도 아마오의 크기는 엄청났죠. 식당 사람들은 아마오를 요리하기 위해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아마오는 눈을 뜨고 위협하면서 그들을 피해 산속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샤오싱의 아버지 베이지입니다. 베이지는 마을의 경찰관이었고 아들인 샤오싱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차여버린 야는 10만 유로를 들고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앞에서 거대한 크기의 아마오가 모습을 드러내고 야는 근처의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 피합니다. 아마오를 겁주기 위해 돈이 든 가방을 휘두르고 그 가방을 아마오가 먹어치워 버립니다. 그리곤 사라지죠. 얀의 돈이 든 가방은 아마오의 뱃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얀은 마을의 경찰서를 찾아가 악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이지는 굉장히 태연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하지만 악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이지는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버스를 태워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다시 베이지를 찾아갑니다. 할 수 없이 베이지는 얀을 집에 재워주게 되고 악어 음식점을 하고 있던 자오따 쭈이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악어가 탈출한 것을 알게 되면 봉변을 당할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베이지는 악어가 탈출한 것을 알아차리고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하필 악어의 이동 경로에 베이지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마오는 베이지의 집으로 향하고 샤오싱과 얀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집 지붕으로 올라가 피하려고 했지만 아마오의 공격이 시작되고 그때 마침 베이지가 도착합니다. 베이지가 오토바이를 날려 그를 막아서죠. 결국 아마오는 집을 뚫고 다시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악어 음식점을 하던 자오따쭈이를 신문하던 중에 야는 악어의 소화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죠. 본인의 돈 때문이었습니다.
샤오싱이 그때 10만 유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고 자오따 주인은 뭔가 생각을 했습니다. 가게 직원들과 악어를 잡아 그 돈을 먼저 가져갈 속셈이었던 것이죠. 무기를 챙겨 마을의 숲속을 뒤지기 시작하고 경찰과 리우 할아버지 역시 아마오를 찾아 나섭니다. 和鳄鱼正面遭遇的时候，一定要站在它的正前方。 돈을 차지할만 했던 얀 역시 샤오싱을 데리고 아마오를 찾아 나서고 있었고 음식점 식구들과 함께 아마오를 찾아 나섭니다. 看那个铁架没有？找根绳子绑个火。 아마오의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얀과 샤오싱을 인질로 이용하고 아마오를 불러내려 했습니다. 我告诉你们，小新的爸爸是警官，他会来抓你们的。不就是个王八边儿，还被 직원들 중 한 명에게 아마오를 유인하게 시키기까지 했죠. 그러자 아마오는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아마오는 육지로 올라와 곧장 샤오신과 얀의 앞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아마오는 샤오싱을 알아보고 공격하지 않고 그의 앞에서 잠을 청하죠. 하지만 직원 중 한 명이 마취총을 발사하고 아마오는 다시 흥분합니다. 그물망은 자오따쭈이가 걸려버리고 아마오와 함께 그는 물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때 리오도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아마오에게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들과 리오는 아마오를 필사적으로 쫓았습니다. 하지만 전봇대가 부러지면서 이동 경로가 막혀버리고 결국 아마오는 또다시 강으로 도망쳤습니다. 마을에서는 아마오를 잡기 위해 경찰들이 모여들었고 리오와 베이지는 강으로 나가 아마오를 잡기로 했습니다. 결국 조그만 배에 몸을 실은 두 사람은 아마오를 부릅니다. 그러자 아마오는 모습을 드러냈죠. 사람들 때문인지 다시 숨어버리고 리오는 물속으로 내려가 아마오를 찾습니다. 아마오는 리오를 알아보고 그를 향해 갔습니다. 리오는 아마오를 육지로 꺼내려 계속해서 유인하고 결국 아마오는 육지로 몸을 드러내죠. 리오는 아마오를 금방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직원 중 한 명이 형님의 복수를 한다며 아마오에게 달려들고 또다시 아마오는 흥분해 버립니다. 리오 할아버지도 공격해 버리죠. 베이지는 할 수 없이 방아쇠를 당겨 아마오를 맞춰 버립니다. 불쌍한 아마오는 죽으며 눈물을 흘리죠. 베이지와 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평화로워지는 듯 했으나 아마오가 잡힌 강 주변에서 수많은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오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영화 백만 거악은 중국의 악어 영화였는데요. 악어가 등장하는 영화라고 하면 대부분 서양 쪽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익숙했었는데 중국에서 악어와 관련된 영화가 만들어져 호기심에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인공인 악어의 CG 부분을 가장 기대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역시나 조금은 어설픈 CG로 이질감이 드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나 사람들과 함께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가짜 같은 티가 많이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악어가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나 수영을 하는 모습에서는 실제 악어의 모습에 CG를 입힌 듯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영화 부분에서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내용은 무서운 스릴러나 생존 영화의 느낌보다는 코미디의 요소가 강한 영화였습니다. 특히 여주인공인 야니 캐릭터를 잘 표현해서 웃긴 장면들이 많이 등장했고 캐릭터들끼리의 케미가 잘 맞아서인지 영화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악어 영화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긴 어렵지만 중국 특유의 느낌이 묻어나는 괴수 영화를 찾는 분들에겐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킬링타임 영화였긴 했지만 저는 재밌게 본 작품이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